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근본 사태가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을 빼고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 50개 주로 근본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사망자 수가 100명이 넘어섰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틀 후에 확진자 수가 14,000명을 돌파했고 사망자 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본 사태를 조금 더 일찍 겪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안감에 생필품 품절 현상이 일어났고 또 장기간 마스크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스크 사재기 사태를 겪었어요. 이란에서는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서 최고 사용을 경고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필품 사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사재기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사재기란 가격이 적은 물건을 미리 많이 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재기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물건의 시세가 변동될 것을 대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물건을 미리 사놓는 경우, 또 매점 매석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모두 사들여 놓는 경우, 전시나 기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 우리는 사재기를 합니다.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일부 업자들이 마스크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사재기를 한 건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오랜 기간 사용할 물건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기업들은 달러를 사재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달러를 사재기하는 이유는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달러를 써야 할 때 달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7,500만 명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해외여행을 금지시켰어요. 또 외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 귀국하라고 얘기를 했고 유럽도 국경을 닫은 상태예요. 미국의 BOA는 경기 침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경을 닫고 움직이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는 더 위축이 될 게 뻔하고 또 생산을 해야 되는 인구마저도 이동이 금지되니까 생산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로 가는, 실물 경제의 위기로 가는 수순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끝날 때까지 기업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버틸 힘이 있어야 살아남기 때문에 버틸 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우버 CEO가 쌓인 현금만 100억 달러라고 이야기한 뒤로 주가가 44% 폭등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버를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회사가 위기를 극복할 만큼 달러를 충분히 쌓아놓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속절없이 떨어지던 주가 속에서도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갖춘 회사만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이것을 투자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투자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위기 상황에서 현금만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현금 확보, 즉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달려들고 있는 거죠. 은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못 주면 은행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금, 국채 다 팔아치우고 은행마저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달러 사재기가 심해지면 미국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과 일본 등 6개국 중앙은행과 달러 유동성 강화를 위해서 상호 스와프 금리를 0.25% 낮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9개국과 또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달러는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근본 사태뿐 아니라 지속된 저유가로 사실 에너지 기업의 부실 문제들이 이미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번지고 금융권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면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달러, 즉 현찰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바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돈을 잘 벌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돈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고작 2, 3개월도 버티기 힘든 위급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유동성이 없을 때 얼마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량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CP를 사들이는 등 전방위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2달 연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어요. 팔아서 다 달러로 현금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망할까봐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아파트 거품을 이야기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자산의 형태만 다를 뿐 유동성이 없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다 동일합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중요한 거죠. 대출을 영끌해서 받은 사람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던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꼬박꼬박 들어오던 수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 버틸 수 없는 건 기업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위기가 개인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던 부동자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돈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유동성 위기가 오는 거죠? 돈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이 막힐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금을 줘야 할 때 현금을 주지 못하는 게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심각한 상황 탓에 지금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시도된 제로금리인데 이 때문에 부동산이 또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동성의 개념을 그동안 부동산 시장 상승에 끌어다 붙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토지보상금 40조가 풀려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가격이 오른다고 했어요. 풍선 효과로 대출이 되는 지역만 오른다. 즉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곳만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금 부자가 많아서 강남은 오른다. 현금 부자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줄 거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리디노메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즉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리디노메이션을 얘기하면서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했었죠. 이것도 유동성의 한 개념을 끌어온 거죠. 근본 사태는 블랙스완이 출현한 상황입니다. 블랙스완도 모자라서 정말 외계인의 침공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해왔던 유동성은 여전히 시중에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더 풍부해졌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나요? 금 같은 안전자산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더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맨날 오른다고 전문가분들, 기자분들 이야기했는데 정말 유동성의 개념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가계의 유동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기업은 유보금을 많이 쌓아놨지만 고작해야 몇 달입니다. 블랙스완, 아니 외계인의 침공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떨고 있으면서 정부한테 전폭적인 유례없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펑펑 써온 정부 재정,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도 지금 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암울한 상황이 벌어질 게 너무나 뻔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지껏 깔아놓은 프레임에 따라 여전히 사람들은 아파트를 원하고 있어요. 로또 마구 9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46대 1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올해 첫 강남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고 하네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1조 현금 부자 아모레퍼시픽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1,600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재무 건전성 강화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산을 매각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했어도 근본 외계인 침공에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떨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은 겁이 안 나나 봐요. 여전히 아파트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2017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 교수가 이야기한 뜨거운 손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뜨거운 손의 오류는 농구 경기에서 선수가 연달아 공을 넣으면 또 넣을 거란 확신이 생기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부동산 호황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호황이 계속되면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아무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아파트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분양 시장을 보고 있는 분들이 이 뜨거운 손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빠질 상황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시적인 걸 다루겠다고 했더니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서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덧붙이는데요. 카톡에 이렇게 메시지 써놓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써놓은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되게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고 이 위기의 시간을 우리는 거쳐 나갈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이 상황은 결국 지나가게 될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시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미시적인 것도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약간 취미 뭐 이런 개념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